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투데이입니다. 법과 정치의 경계에서 남양주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해온 이원호 변호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남양주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자세한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원호 변호사님.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1970년생 전남 장성 출생입니다. 저는 장성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었습니다. 어렴풋이 그때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어떤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좀 스스로 질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해가지고 중국집 종업원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부모님의 권유로 검정고시를 보고 동국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을 해서 학생운동을 했고, 학생운동을 하다가 서울구치소에서 3개월간 감옥에 있기도 했고, 학교를 자퇴하고 이제 공장 노동자 생활도 하고 민족무예 사범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학교에 재입학을 해서 89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89년도에 입학을 해서 9년 동안 10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죠. 그때는 제 나이가 30이었는데 전과도 있고 학업 성적도 안 좋고 배운 기술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그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의 권유로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년 만에 2002년도에 이제 고시 합격을 하고 연수원 생활 2년 마치고 2005년도부터 그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돈만 버는 변호사 생활이 아니고 사회에 의미 있는 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들어가서 통일위원회 활동,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이 법을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회를 바꾸기 힘들다 생각이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현실 정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검정고시 그리고 사법고시를 거쳐서 대중정치에 입문한 점 등이 삶의 궤적이 굉장히 흡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엊그제 제가 이제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출판기념회 때도 그 축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원호의 삶의 궤적이 노무현, 이재명과 닮아 있다. 아마도 검정고시, 대학, 사법고시, 민변, 공장 노동자, 이런 삶의 어떤 궤적들이 좀 비슷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저로서는 영광이고요.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동세상,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 어떤 삶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도 결국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대동세상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께서 남양주에 정착한 뒤에는 법이 아니라 정치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정치인으로서 이제 남양주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꿈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세우고 싶은 남양주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의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 주권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을 주인으로 세운 주민 주권의 지방정부가 필요하다. 그 한 축 하나와 하고, 그 다음에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왕숙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곧 있으면 100만 도시가 된 거라서 교통, 일자리,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족도시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남양주가 100만 미래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왕숙 신도시, 진적, 양정, 역세권들의 주민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면 결국 3, 4년 이후에 남양주는 100만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교통, 후입주, 이러한 원칙이 관철되지 않고 주민들만 입주가 된다면 남양주는 교통지역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9호선이 조기 착공돼야 되고, 남양주와 하남을 잇는 수석대교가 현재 중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속히 6차로 직결로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 탄소제로 우리 어떤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우리 또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남양주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이 필요하다.
변호사님께서는 본인이 왜 남양주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더가 앞서가는 리더가 아니고 함께 가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리더다. 그래서 저는 법률가로서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고 활용할 수 있고 법치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보통 지금의 이제 우리 주민들 그리고 국민들은 선거 때만 주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국민 주권 정부가 들어섰고 우리 남양주를 정말로 새로운 도시, 미래 100만 도시, 자족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주민들께서 주인으로 나서고 참여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남양주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누구인가 한번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남양주 시장 선거 준비를 위해서 안팎으로 모든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펴낸 책 주민주권 시대 시민이 온다라는 책을 보시면 이원호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100만 도시를 준비하고 설계해온 이원호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양주와 함께 하시는 앞날에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원호 변호사는 남양주에 대해 차분히 생각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소윤이었습니다.